안녕하십니까. 선생 화담입니다. 제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옥중 메시지를 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은, 이번에 이번에 통합당 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위주로, 각 우파 군소정당들이 통합을 하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국민 메시지를 할 수 있죠. 대국민 메시지라 할 수 있는데, 지금 메시지 나온 그 시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올바른 시점에, 정확한 시점에 메시지가 나온 것이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사주를 제가 풀도록 하겠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 사주를 풀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 문재인과 많이 비교가 되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자, 이분은 추운결에 태어난, 그쵸? 추운결에 태어난 추월생입니다, 추월생. 추월은 시베리아에 얼어붙은 땅을 얘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추운 날에 태어났고, 이 추월에 태어난 무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추월에 태어난 무토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토신강사주죠. 예, 토신강사주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거는 추월의 무토는요, 굉장히 깡이 있는 거예요. 배짱도 있고. 그러니까 비록 여성이지만 굉장히 당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무토일간이 추월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당차다. 배짱이 좋은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아마 그동안 이제 옥중 생활을 좀 했지만 제가 볼 때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육체적 건강에서 좀 힘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인 거는 전혀 타격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아마 왜냐하면 기본적인 추골의 무토는요, 굉장히 강인한 사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일반적인 추골생들은 끈질기고 강인합니다. 여기 문재인 씨도 추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끈질기고 그렇습니까? 강인하고. 그렇죠?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얼굴이 두껍고,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음흉하게 행동을 합니까? 자, 그게 바로 추골생입니다. 추골생.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사주는 추골의 무토니까 토신강 사주입니다. 그럼 토신강일 때는, 자, 용신을 뭐로 쓴다? 용신이 뭐죠? 나를 도와주는 신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신. 자, 흙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그 흙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바로 나무가 필요합니다. 목. 예, 나무는요, 흙에다 이렇게 나무를 탁 심으면은 나무의 뿌리가 이렇게 펴지면서 그 흙의 기운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흙의 기운을 흐트러뜨린다. 그래서 무토 신강사주의 용신은 나무를 써서 흙을 부서지는 거하고, 자, 또 하나는 금도 용신이 있어요. 금은 왜 용신이 되냐면 토의 기운이 워낙 강하니까 토의 기운은 분출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토생금으로. 그래서 금도 용신이 되고, 또 하나 용신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이번에 조우로 용신을 쓴다면은 추운에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화도 용신 씁니다. 화. 그래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주는 용신을 목, 금, 화 이 세 가지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목은 뭐죠? 목은 바로 관입니다. 관이 뭐죠? 제가 누차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백성을 생각하는 거, 나보다 타인을 더 배려하고, 그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어떤 규제, 예? 그런 걸 이제 관이라 하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면 좀 살이 떨리죠, 이런 분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상당히 도덕을 강조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 관이 발달한 사람 중에서는. 그리고 남을 베풀고. 그래서 이번에 옥중 메시지도 제가 볼 때는 본인도 사실은 뒤통수 맞고 탄핵당하면서 감옥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진짜 사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그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이니까 얼마나 나름대로 화가 나고 짜증이 났겠냐 이거죠. 다시 말해서 탄핵 찬성한 세력에 대해서 얼마나 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거를 다 무시하고 통합을 하라는 메시지는 뭐냐면 탄핵을 찬성했던
하나로 묶어서 똘똘 뭉쳐가지고 이 더불어의 이 정말 문제되는 이 정당들에 대해서 압도해서 이겨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죠? 사실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그 메시지가 맞다고 봐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우파 유튜브 보면은요, 이거 가지고 싸우더라고. 뭐, 탄핵을 찬성했냐, 뭐 탄핵을 반대했냐.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이렇다 저렇다고 막 싸우들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는요, 그건 나중에 싸울 일이야. 나중에. 일단 목표는 뭐다? 일단 목표는 더불어민주당, 황당무계한 그 인간들을 일단 건재에서 끌어내리고, 문재인 이 양반을 건재에서 끌어내리고, 정의의 깃발을 내세운 데는요, 지금 여기서 탄핵 반대 탄핵 창사파였고 싸울 일이 아닙니다.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그 다음 이긴 거지. 일단은 합쳐야 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에, 통합의 메시지를 보냈다. 뭐 탄핵 찬성은 뭐 어쩌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통합의 메시지다. 그리고 뭐 자유공화당한테 또 얘기한 거죠. 김문수 씨한테. 자, 독자 노선 하지 말고 그렇게 힘 빼지 말고 미래통합당에다 합류하라라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명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김문수 씨 이거 보시면 양보하시고 사욕을 떨어버리시고 죄송하지만 김문수 씨 사주 가지고는요, 그 리더가 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미래통합당이랑 같이 조인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고, 물론 미래통합당의 대표 황교안 씨도 저는 사실 못마땅하다는 거 제가 여기 방송에 수없이 말해주지만은 못마땅하다고 지금 당장 그 적을 앞두고서 우리가 여기서 분열할 수는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많아도 황교안 씨에 대한 불만은 많은데 제가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씨도 이제 다 비우고 그 황교안 씨의 미래통합당하고 협조를 해서 절대로 후보를 갈라서 내 가지고 표를 분산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김문수 씨에 대해서 전 정말 실망을 할 거며 실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조건 없이 미래통합당에 합류를 해서 지금은 뭉쳐야 할 때다. 우리의 적은 바로 누구다? 바로 종북주의자가 우리 적이라는 겁니다. 주적. 친중파가 우리 주적이라는 겁니다. 친중파가. 아시겠습니까? 중국과 우리는 전통적으로 오랜 역사 동안에 상부상조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중국이 워낙 힘이 세면 우리 쳐들어 내려왔고, 우리한테 공료를 바쳤고, 우리가 핍박받는데 많이 중국인들이 작동을 했지. 지금 작금의 상황 있을 때로도 이게 보시면요. 지금 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대깨문이라고 해서 우리 문재인 씨 그 대깨문 막 지지한 사람을 대깨문이 하지 않습니까?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근데 이번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오가지 않습니까? 이게 조선족이다, 중국인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일리 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대깨문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면 현재 이 여건, 현재 우리 여건이 이 풍파를 가지고서도 문재인을 지지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도저히 지지할 수 없다. 근데 지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갔는데 만일 그들의 정체가 중국인이었다면은 그러면 아주 심플해지죠. 그렇죠? 저도 사실은 중국인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제 어떤 추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유튜브에 돌아다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왜?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지금 이렇게 부정과 불공평과 부패와 그리고 무능과 이런 거를 지금 겪고 있는데 같은 한국 사람이 저렇게 그래도 지지 안 되면 정말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중국이냐? 그러면 됐어. 어차피 문재인 중국만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문희상 이런 인간들은. 그쵸? 박원순도 그렇고, 박원순, 문재인, 중국만 바라죠, 중국만. 답답한 거죠. 그래, 이제, 이건 약간 별개 얘기지만, 지금 빨리 입국금지 시켜야 되는 게, 지금 오늘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급속도로 지금 변형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독한 걸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중국 그 학자가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중국에서 또 변형돼서 이미 선진화된 그 바이러스가 다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루도 빨리 이거는 저기 그 입국 금지 시켜야 된다. 예?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강경화니 뭐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헛소리 막 하고 있는데 정말 야 권력이 그렇게 좋은가요? 과연 여러분들 제가 문희상 심상정 이미 얘기했죠, 그렇죠?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고. 그리고 절대 득없다고. 지금 심상정 또 손학규 참모 손학규 뭐 좋습니까? 제가 이미 그 사람들 운 끝났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문수 씨도 마음을 비우고 사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김문수 씨 본인 사주에는 사심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황교안 씨의 그 미래통합당에 무조건 합류해서 가야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박근혜 사주를 돌아오 본다면은 얘 목과 금과 화가 용신인데, 그죠? 화가 용신입니다. 용신인데 이 사주에 보면 화가 없어요. 사주에 화가 없어. 그러니까 화가 용신은 맞는데, 자, 그렇죠? 재밌는 일입니다. 화가 용신은 맞는데 사주에 화가 없다는 건 뭐다? 바로 엄마 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엄마와 인연이 약한 분이다. 왜? 이 사주에 화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자, 화가 없으니까 엄마 인연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죠. 일찍 좀 이렇게 불상사게 온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무토일간일 때는요, 아버지가 수입니다. 토국수. 수인데 여긴 수도 없어요. 수도 없다고. 자, 그럼 뭐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사주에는 엄마인 화도 없고 아버지인 수도 없다. 그럼 뭐야? 이거는 부모가 나랑 아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주 가지고 명식이 뭐 이거 말고도 뭐 한두 개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뭐 이민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민일생 같으면요 말을 엄청 잘합니다. 말을 아주 능수능란하고요 머리 돌아가는 게 진짜 번개같이 돌아가거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박근혜 씨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은 이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민은 사실은 조금 약간 그 안 좋은 좀 이렇게 이 뭐라 그럴까 인성이 별로인 거야 인성이. 예. 왜? 이 보시면 여기에 이 임목, 묘목, 이 관이지 않습니까? 관.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사주는 뭐다? 바로 용신인 관이 발달한 사주입니다. 관이 발달해 있다. 그래서 출세한 겁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어쨌든 대통령이 된 거예요. 왜? 관이 발달하니까. 자, 또 한 가지. 관이 발달한 사람은 어떻다? 자, 남을 배려한다. 백성을 우선한다. 나는 희생한다. 이 얘기예요. 단심해서, 그리고 청정연백하고, 일단. 관이 발달하면요, 어떤 식이냐면, 굉장히 외고집도 될 수 있어요. 어떤 데에서 청정연백이나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데에서. 그러니까, 나쁜 짓 하려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강하게 관이 발달해 있단 말이지, 인묘로.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그 품성은 뭐다? 관이 발달한 무토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법을 어기거나 아니면 양아치짓은 하기 어려운 사주입니다. 양아치짓은. 또 어떤 면에서는 관이 발달하기 때문에 순진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순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관이 발달하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어떤 야합을 해서 어떤 이권을 취득했다는데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뇌물 하나 먹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뇌물 하나 먹지 않았다고. 왜? 관이 이렇게 발달한 분은 사리 사욕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문재인은 관이 없지 않습니까? 아예 없어요. 없고 뭐만 있다? 재물이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재물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심도 있고 또 뭐야? 상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상관 용시 있으니까. 그러니까 입만 뻥긋하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더 뇌물을 좋아하지 여기가 더 좋아하겠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요 사주만 제가 분석하면은 저는 뭐 사건의 시체는 잘 모르겠고 최순실 사건이 어떤지 잘 모르겠고 이 사주 그대로 본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거나 부정체를 하지 않았다는데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확신을. 그래서 그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2010년에 왜 이렇게 혼났을까요? 쉽습니다. 지금 이분이 무인인생이거든, 무인인생.
무인, 다시 호랑이 날 태어났는데 호랑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이걸 인신충이라 해가지고 원숭이가 오면은 이게 깨져가지고 굉장히 흉악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굉장히 흉악한 일이. 자, 여기서 인이 깨지는 건 뭐다? 바로 관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개망신나 쪽팔리고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범죄자가. 다시 말해서 관이 용신인 사람이 관이 깨지면은 관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관제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이 깨지면서 관제가 들어오는데 가장 흉악한 것보다 일지상충인 거야. 일지. 다시 말해서 이 인목에서 이걸 깨는 운이, 다시 말해서 신금이 오면 가장 흉악한 거예요. 신금이 오면. 자, 대운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66세부터 70세까지가 뭐다? 바로 신대운이에요. 신대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탄핵된 게 66세 때 탄핵이 됐거든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 해가 대운도 인신충. 그리고 세운도 1년짜리 운, 2010년이니까 병신년이죠. 그러니까 세운도 인신충. 그러니까 최악의 해였던 거예요. 2010년이 최악의 해. 예. 자, 대운 인신충으로 완전히 여기서 관제 깨졌죠. 그리고 세운도 깨졌죠. 양방에서 깨지니까 깜빵에 감옥입니다. 깜빵에 감옥이 들어간 거예요. 양쪽에서 깨지니까 굉장히 나쁜 운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 사실은 2015년, 14년부터 항상 걱정을 했어요. 분명히 2010년 하반기에 일이 난다고 걱정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러면, 자, 보세요. 2016년에 이렇게 관제가 들어오는 거 뻔히 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쵸? 이 신금이 오는 거에 대해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 당시 이상하게 참모가 없었는지, 아니면 이거를 제대로 보지 못했는지, 예? 그냥 넘어왔고요. 더 기가 막힌 거는 2016년에, 그쵸? 병신이거든. 이 병신년은요, 역학을 조금만 했어도, 당장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관이 깨지면서 어떻게 된다? 박살난다. 대변에서 쫓겨나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2016년 말에.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때 하야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치적으로. 하야를 하든지, 아니면 그 1년 전에, 다시 말해서 2015년, 14년에 2016년에 다가올 그 관제를 앞두고,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관제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쫓겨난다는 거 아니에요? 탄핵으로. 그러니까 그걸 2014, 2015년에 미리 우리 사람 안단 말이지. 2015년에 무슨 불길한 일 겪는 거를. 그렇죠? 그러면 2014, 15에서 이미 대비를 했으면은, 예, 대비를 하면은 설사 인신충이 오더라도, 다시 말해서 이게 깨지는 인신충, 원숭이가 오더라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그런 탁월한 어떤 전략가가 없지 않았겠느냐.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재상, 우리가 말하는 제갈량, 뭐 장량, 뭐 유기, 이 유기는 누구냐면 명나라 주원장의 오른팔. 그래서 천하를 통일한 재상입니다. 유기가. 그래서 유기가 쓴 적촌수란 책이 바로 역학의 바로 일종의 바이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누가 썼느냐? 바로 주원장의 오른팔 명재상이 쓴 책이 바로 적촌수란 책입니다. 자고로 옛날에는 그 재상들이 바로 역학의 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이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제가 듣기로는 뭐 저기 그 정모라는 사람이 역술가라고 친했다고 했는데 뭐 왜 이런 거 못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기초거든. 기초니 기초. 그랬으면 2014, 2015에 인시충을 대비했더라면 제가 볼 때 탄핵까지 안 갔고, 그리고 2016년에 최윤실 사건 터졌을 때도 인시충이라는 거 알았으면요, 절대로 끝까지 고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탄핵되는 거니까,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하야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하야를 했더라면 감옥 갈 일도 없었고, 문재인 일당들이 지금같이 이렇게 말도 못한 짓을 못 찢었을까 봐요. 왜? 견제구가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에는 견제구가. 지금, 우파가 지리멸을 한 것보다 대장이 없는 거예요. 대장이. 예, 그래서 참 아쉽다. 왜 그걸 몰랐을까?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사주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추골에 태어난 무토로서 깡이 굉장히 강하다. 굉장히 정신이 강한 분이다. 보시면 돼요. 정신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사주에
엄마인 화도 없고 아버지인 물도 없으니까 고아 같은 인생이다 보시면 돼요. 고아 같은 인생이다. 예? 고아 같은 인생이다. 근데 추운 겨울에 무토다 보니까 용신을 나무로 써가지고 인묘로 써서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신금이 뭐냐면 토생금으로 하나의 이 묵직한 얘기예요. 묵직한 얘기인데 그래서 선거 여왕이 된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말을 아주 능수난하게 하지 못하지만 결정적일 때마다 품위 있는 얘기를 제대로 달줬다 이거지. 여기처럼 그렇죠? A4 용지 맨날 읽고 그리고 말 한 번 하면 이상한 말만 해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실소를 면치 못하게 하고 그렇죠? 한마디 이런 사람하고는 격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 사람과 문재인과 박근혜 대통령은 격이 다르다. 여기는 한마디로 어쩌다 운이 좋아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붙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인신충으로 원래 인신충은요 무지하게 불길한 거거든. 인신충으로 완전히 이게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다 보니까 그 덕을 받다 보면 돼요. 문재인은 그냥 쉽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어떤 이제 사주풀이 보면은 뭐 어느 지역에서 누가 이겼느냐 뭐 이런 이제 뭐 서로 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왜 정확하지 않냐면은 자, 후보끼리 이제 사주 비교해서 누구 사주가 좋으니까 이긴다. 이건 공식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마디 해드릴게. 물상론이라고 있는데 물상론 무생물의 사주가 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간목이라는 구분을 놓고 경자년에 갑경추니까 환란이 온 거예요. 올해 지금 우한표는 왜 왔느냐? 바로 간목이라는 대한민국에 경금이 오면서 갑경충되면서 환란이 발생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누가 이기고 지냐는 거는요, 물상론도 작용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사주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호남에서 나온 분들은 어떻게 된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아성이잖아요. 물상론에 의해서, 지역의 어떤 운에 의해서. 그러면 거기에 자유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죠. 당명 노상 바뀌어가지고, 미래통합당에서 아무리 막강한 사람이 광주에서 출마해도 당선되기 어려운 거는 뭐다? 그 사람 사주나 운이 상대보다 압도하게 좋아도 그 지역의 운에서 밀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사주만 놓고 누구 사주 좋고 해서 얘가 이기고 지고 이거 절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바로 큰 어떤 지역의 운 또 나라의 구군을 놓고 겨루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황교안하고 이낙연하고 싸움할 때 황교안 씨한테 당부한 건 뭐다? 바로 문재인이가 이 실상을 가지고 문재인 실상을 계속 꼬집어라는 얘기는 뭐냐면 매크로한 면에서 일단 이기고 들어가라 이 얘기예요. 설사 황교안 씨가 이낙연 씨보다 운이 나쁘다 하더라도 문재인의 실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기서 플러스 효과를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한 1년 전부터 보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석방되느냐, 그쵸? 언제 특사를 받느냐, 이걸 가지고 설왕설래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의 사주왕 봐가지고는 그거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이 언제 되느냐 가지고 예측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틀렸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의 다 틀렸어요. 그럼 왜 틀렸을까? 그 사람들이 사주를 못 봐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나라의 구군, 그쵸? 다시 말해서 나라의 구군과 박근혜 대통령의, 그쵸? 이 간목이라는 이 구군과 문재인 일당들의 을목이란 운과, 그쵸? 을목이란 운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무토라는 운이 어우러지면서 석방 시기가 나오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 이 사주 하나만 가지고 석방 시기를 운이 좋으니까 한다. 그거 다 제가 볼 때는 감히 얘기하는데 그거는 맞추기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라의 간목의 운, 그 다음에 문재인의 을목의 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무토의 운이 어우러지면서 석방 시기가 나오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 사주 하나 보고서 이 사람이 이때 좋으니까 이때 석방될 거다 하고 예측하는 건 다 틀리다 이 얘기예요. 실제로 지금 작년부터 교수 교체도 다 틀렸어요. 다 틀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럼 저는 그냥 그래서 이 석방식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사주 하나 가지고는 맞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보고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운이
언제부터 살아나냐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말해서 이게 의리 있는 사주예요, 의리. 의리도 있고요. 의리 있고, 그리고 나라 백성을 생각하고 정의로운 사주다. 왜? 관이 용신으로 작동하니까. 여기는 없다? 관이 없다. 관이 없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작금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터무니없는 사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에이. 어쨌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 이 신대우는 굉장히 불길한 거예요. 신대우는. 왜냐하면 인신충이니까 엄청 나쁜 거예요. 이 죽을 수도 있는 운인 거예요. 이게 인신충에서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신강사주니까 버티는 거고, 건강은 좀 쇠약해질지 몰라도 정신력은 전혀 하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신력은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운이 언제 가서 살아나냐 보면요. 일단 이 신금대운이 일단 지나야 됩니다. 신금대운이.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몇 살이냐면 지금 현재 경자는 70세입니다. 70세. 그렇죠? 내년이 이제 71세가 이제 기토대운으로 이제 비로소 우리 박근혜한테 기토대운으로 가면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아요. 이런 건 있지. 토신강에 토가 왔는데 그러면 비겁이 온 거죠. 그러면 이런 거지. 돈은 좀 날릴지 모르지만은 돈은 날릴 수 있지만 내가 영어의 몸에서 영어의 그 상태에서 풀려나는 데는 별 하자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저는 그래서 지금 71세, 이때부터는 항상 레디꼬 상태가 아니냐. 그리고 70세도 마찬가지로 레디꼬 상태 될 수 있는 게, 자, 올해는 뭐다? 올해 경자년입니다. 경자년. 그쵸? 경자니까 용신을 금으로 써도 되니까 사실은 지금 이분은 지금 상반기가 용신운인가요? 경금의 용신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자년 자체가 운이 좋아요. 좋기 때문에 석방이 되든 안 되든 옥중 메시지에 던진 것이 큰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 효력이 있다. 운이 좋다라는 게 꼭 석방까지 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도 이제 그 우파들 이끄는 하나의 보스로서, 진짜 대통합 보스로서 딱 등장이 된 거거든. 여러분들 환경은 약하지 않습니까? 환경은 약해요. 사주도 그렇고 관도 없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딱 나왔으면서 이분이 옥중 메시지 던지는데 올해가 경자년이니까 올해 운 좋으니까 영향력이 있다. 먹힌다. 이렇게 봐야 돼요. 먹힌다. 네? 그리고 내년은 뭐다? 내년은 신축년입니다. 신축년. 내년 신축이면 뭐 어떻게 된다? 이 신이 또 용신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 되든 안 되든 앞으로 그 어떤 큰 그 대통합 보스로서의 어떤 역할을 굉장히 아주 효율적으로 잘하게 될 거다. 그게 바로 뭐다? 바로 올해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올해부터. 왜? 올해 경자년이 우리 박 대통령의 운이 이제 살아나는 때이거든요. 이제 인시충의 어떤 충격은 다 지워지고 살아나오는 간 거기 때문에 올해부터 운이 작동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된다? 기토대운으로 이제 이 인시충의 끔찍한 운이 완전히 살아났다. 내년부터. 그러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민년 아닙니까? 이민년. 대통령 선거는 이민입니다. 이민. 자, 이민이 뭐예요? 이게 다 용신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다 용신이에요. 이민이. 대통령 선거해가 박근혜 대통령이 용신이기 때문에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석방이 돼서 집에 있는 것도 물론 굉장히 좋겠지만 그 안에 계셨어도 그 안에 있었어도 그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쁜 무리들을 내쫓기 위해서 큰 힘이 되는 어떤 그러한 그 파워를 갖게 되면은, 전 그거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감옥에서 빨리 나와서 좋겠죠. 그렇지만은, 얘들의 입장을 본다면은 또 많은 주판을 굴릴 거니까 우리 그런까지 생각하지 말자고요. 박근혜 대통령 사주 그 자체의 운만 본다면은 올해부터 뭐다? 운이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장소가 감옥에 있든 집에 있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은 이제 보수 우파를 흔들 거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분 운이 이제부터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쵸? 왜? 정의, 정의의 사도니까. 아시겠습니까? 저희가 여러분들 사주 풀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일면식도 없어요. 잘 몰라요. 어떤 분인지도. 여러분들. 그냥 사주 있는 대로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축월에 무토니까 신강사주고 신강이니까 인목 관이 용신을 쓴 거다. 그래서 관이 발달해서 대통령이 된 거고 관이 발달했기 때문에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규칙을 지키고 양아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분이 뇌물을 절대 먹을 수 없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문재인 씨, 예? 문재인 씨, 빨리 입국 금지시키세요. 점점 좀 코너로 몰고 진짜 큰일 납니다. 예? 왜? 내가 문재인 씨 얘기했죠, 운에 대해서. 엄청 나쁘다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 경진신사 가면 돌이킬 수 없는 돈은 무지 나쁘니까 그 해를, 지금 이게 우한 폐렴이 잘못 때문에요. 문재인 씨 골치 아픕니다. 문재인 씨는 골치 아픈 게 아니고 문재인 씨를 떠받드는 대깨문도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자 그 중국 학자가 그 우한 폐렴에 계속 변종이 되고 강제진다는 그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잔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지금 벌써 5천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이제 10,000명도 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중국인들 계속 들어오면서 만일에 변종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왔다. 야, 어떡합니까, 이제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십시오.